저의 매매는 항상 차트가 예쁜 종목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예쁜 종목은 중요한 자리를 찾기 쉽고 대응이 수월하기 때문에 시장에 수많은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예쁘고 대응이 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분류를 했었던 대형주랑 그리고 중소형주들을 모아놓은 관심 종목 창이 있는데, 제가 종목을 분류하는 기준은 일단 시장에서 이슈가 되거나 거래 대금이 몰리거나 아니면 차트가 예쁘거나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매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매매 영상에서 잡히는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가 예쁜 상태에서 반응이 나왔을 때 빠르게 잡는 것이며, 최근에는 지어소프트 매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잡자마자 8% 500만원 수익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예쁜 종목은 언제라도 반응이 나왔을 때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쁜 종목을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선 대형주가 가장 중요한데, 대형주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소형주들은 뭐 많이 넣어봤자 각자 그릇에 따라서 넣으시겠지만 저는 4천, 7천, 1억 여기까지 밖에 넣지 못합니다. 근데 대형주로 가고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를 초과한 금액을 좀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무조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주도 시장이었으면 대형주보다는 당연히 코스닥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지만, 지금 시장 외국인이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코스피 종목에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부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며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전 고점을 돌파해서 이 올라온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으며, 하이닉스도 계속 14만원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가 추세가 괜찮고, 네이버는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일단은 이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장대 양봉 다음에 눌렸을 때 매수 기회가 되었었는데 윗꼬리 아래 꼬리를 달고서 그대로 보합 근처까지 말아 올렸습니다. 이건 어째 되었든 간에 그 전에 고점이었던 52만원 정도를 지켜준다면 언제라도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으며, 이 모든 종목들을 장 초반에 빠르게 잡아내는 방법은 외국인의 수급과 평소와 다른 거래량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지금 추세가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 중요한 자리는 33만원입니다. 잘 빠지지 않고 있으며 5일선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 33만원을 지켜준다면 또 며칠 거래되다가 한 방에 5%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LG전자도 이 16만 1,000원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뚫어주는 척 하다가 실패, 뚫어주는 척 하다가 실패. 이런 경우는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확실하게 종가 기준으로 16만 1,000원 위에서 마감할 때가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빅히트 어째 되었든 간에 지금 차트가 예쁜 상태에 그전 고점을 지켜주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를 유지해주는 이상 신고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는 이상 하루에 8%, 10% 이런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걸 깨고서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꾸준하게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액면 분할로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와서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주가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5일선 위에 있다면 언제라도 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것도 대형주 중에서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거는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이 53,600원, 이 3,600원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순식간에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저점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빅히트처럼 신고가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코스닥 종목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지금 차트가 예쁜 상태라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한번 눌렸는데 이것도 시간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도 이 25,300원 정도 자리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언제라도 한 방에 또 하루에 7% 정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포스코랑 움직임이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으며 지금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 그리고 그 전에 높았던 고점 근처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유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5만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개 묶어보기 위해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아직 특별한 반응이 없지만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분류를 해놨습니다. 당장에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없어서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DLENC 지금은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도 시간 지나서 딱 보시다시피 이 자리만 확보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신고가까지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있으며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좀 예쁘다 싶은 종목들은 모조리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분류한다고 돈 드는 게 아니라 분류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때만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가 예쁘다면 일단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기 지수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좀 오랫동안 행보를 했었는데 주가가 보시다시피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서 1차 상승이라 할 수 있겠으며 쉴 만큼 쉬었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만큼 쉴 만큼 쉰 상태에서 빠지지 않고 황금선 뚫어줬던 고점 196,500원, 딱 196,5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196,500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다시 급등해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려면 이 자리를 무조건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고점을 뚫어준다면 필요한 종목일 수가 있어서 삼성전기도 분류를 했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빠지지 않고 올라왔지만 뭔가 차트는 괜찮아 보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친한 종목은 아니라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AHMM 보시다시피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은 2차 상승, 3차 상승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대형주는 적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이 몰릴 땐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어떤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이 종목들을 분류해 보시고 분류한 종목이 결과가 좋지 않거나 내가 틀렸다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중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중소형주들도 분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SK증권은 7일 수요일 시장에서 움직일 때 추가를 했으며 나머지 종목에 지어소프트라든지 헤인이라든지 알로이스, 아주 아이비투자 창투사 종목은 당분간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산 이런 여러가지 종목들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장중에 반응이 나오려면 조금 더 많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장중보다는 오전에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분류하는 기준도 장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 거래량만 줄었을 뿐이지 추세는 어째 되었든 간에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가가 황금선 깨고 막 이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당장 삭제를 할 텐데 이 5일선에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 반응이 나올지 모르고 그 반응이 나왔을 때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지어소프트 같이 반응이 상승일 경우엔 저는 주저없이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인 최근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추세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과 가까운 상태, 차트가 예쁘다면 일단은 다 분류를 하는 겁니다.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위치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 제가 싫어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캔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런 종목을 대응하기가 정말 쉬운 이유는 그 전에 고점과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상태를 해석한다면 안 좋은 캔들이 나왔다면은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주가가 거래량을 잃고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고서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거나 1%라도 양봉이 나오거나 점점 올라가서 이 자리를 확보해 준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또다시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냐 아니면 이대로 끝이냐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 시간의 거래에서 3.6%나 올렸는데 좀 아쉬운 것은 시간의 거래에서 올린 것입니다. 정규 시장에서 차라리 수급 들어오면서 올리지 시간의 거래에서 올렸습니다. 당장은 뭐 따라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 종목은 추세가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일선을 잠깐 깼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을 해주거나 다시 이런 식으로 기관에 수급이 들어올 때는 언제라도 양봉이 나오면서 한 방에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과 거래량,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라운시큐어도 5,000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에이텍TN 시세가 10%까지 나오긴 했는데 캔들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캔들이 힘들어져서 이런 힘든 캔들이 잡혔을 때는 이 캔들을 회복해주는 모양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캔들이 나오면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계속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 그때만 공략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잘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SK증권 일단 거래대금이 몰려서 분류를 했으며 며칠 동안 또 좋은 캔들 나온다면 쉬었다가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은 거래대금과 호가 단위 변한 거 그리고 오랜만에 장대 양봉 증권주가 강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용 로직스 딱 보시다시피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최근에 한 번씩 다 양봉이 나왔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밀리지 않고 올라왔던 자리 유지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제대로 붙었을 때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황금선 깬 거는 일단은 삭제. 이게 많이 분류할수록 유리하다곤 하지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대형주나 2번, 1번 좀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은 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매할 계획이 없는 것,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일단은 제외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분류해 놓고 보면 되겠지만 당장에 양봉이 떠도 공략하기가 까다로운 위치에 있는 것은 일단은 제외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러셀도 윗꼬리 전문인데 일단은 삭제했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거래량이 줄었는데 거래량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BGF 최근에 장중에 19% 상승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렸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 이 캔들만 봤을 때는 주가는 하락해야 정상인데
하락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아까 지어소프트나 다른 종목도 똑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와야지 다시 공략할 계획을 세우지. 여기서 다음에 떨어져 버린다면 그냥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형테크, 솔본. 솔본은 윗꼬리가 너무 많은 종목이라 이건 진짜 애매한데 이것도 당장은 좀 공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만원 호가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KCT, 윗꼬리 전문. 이런 윗꼬리 전문 종목들도 많아서 이런 종목들을 좀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종가 기준으로 뭐 상한가를 가든 20%가 오르든 종가 기준으로 그 전에 좀 힘들었던 구간들을 전부 다 돌파해 주는 겁니다. 돌파하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던가 둘 중에 한 개가 되어야지 이런 윗꼬리 전문 종목들을 공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따로 관심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또 다른 화면들 체크해주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일상이라서 꾸준하게 이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승 이유는 나중에 찾아도 되니까 일단 신고가라면 분류, 그리고 원칙상 우선주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는 따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던 종목들도 체크. 올랐을 때 장후 시간의 거래 얼마나 쌓이고 올렸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합니다. 지금 차트랑 거래량 추세 봤을 때 당장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지만 일단 창투사 종목들은 당분간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생명 지금 최근 시간의 거래에서 꽤나 올랐는데 이것도 장 초반엔 공략을 못하겠지만 갭 띄우고 나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시초가를 계속 지켜준다면 또 거래량 몰려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게다가 고점까지 거리도 가까운 상태라 일단은 이것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은 다 분류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다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뭔가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 걸러내고, 드림 시큐리티 걸러내고, 그리고 조건 검색. 자, 이것도 다 분류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번 영상은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면 뭐 한두 개 종목을 놓치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며칠 습관 들이시면은 절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